자, 2017학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히 이번 시험의 경향을 한마디로 말하면 독해력 테스트. 문제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냥 읽고 조건대로 찾으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시험 유형이 내년도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냥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백날 외워봤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도 안 외웠어도 문제 읽고 말 뜻만 알면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매일 수능 문제를 푸세요. 매일 수능. 하나 풀어도 좋고 수능을 하루에 4개씩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평가원 이런 데 들어가면 고3, 고2, 고1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가리지 말고 마구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객관식이라고 객관식만 풀고 치우지 말고 그 똑같은 문제를 주관식으로 냈다고 치면 어떨까? 이걸 염두에 두고 풀어라 이겁니다. 다음에 경찰대 사이트 들어가면 경찰대 국어 있고, 또 사관학교 사이트 찾아가면 사관학교 국어 또 있어요. 입학고사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국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읽고 풀고 그러면 충분하지. 기타 등등 잡스러운 대학교에서 쓰던 책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거 왜 읽어? 그죠? 그래서 아주 기초 개념만 정리한 다음 수능을 많이 푸는 게 제일 좋다. 1번 의사소통과 대인관계가 문제로 나왔죠. 그런데 빈칸 채우기입니다. 빈칸 채우기인데 대인관계 의사소통에서는 이런 차이를 뭐로 설명합니다. 그 답에 답이 나와요. 대인관계 초기에 초기 동그라미,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상호작용을 해 사회적 자아를 드러낸다. 밑줄 사회적 자아를 드러낸다. 그러면 자아 노출이지. 거기 답이 있잖아. 자아 노출. 다음에 처음에는 그죠? 그 다음에 차차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위에 제시문에 A에 둘째 줄 밑줄 쳐. 일주일이면 친해지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야? 충분한 시간. 충분하다고? 나는 아직도 부담스러워. 일주일? 아직도 시간 차이가 있잖아. 시간 차이. 따라서 밑에 들어갈 단어는 속도. 자아 노출의 속도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다 있는데 이걸 뭘 이상한 소리 쓰고 그래. 내가 늘 말했지. 1번 문제가 제일 쉽다고. 기분 풀어주려고. 근데 이걸 틀려. 2번 빈칸이 있죠. 빈칸 위에 보세요. 빈칸 위에 텍스트의 이독성을 계산해서, 이독이라는 건 쉽게 읽힌다, 어렵게 읽힌다, 이독성 쉽게 읽힌다. 계산해서 특정 학년에 맞는 텍스트를 선정하는 밑줄 텍스트 선정. 박교사, 이독성 공식에 의존하면 그거 요인 이외의 다른 요인은, 그러면 방금 나왔잖아. 텍스트. 답이 텍스트지. 그러니까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상황 요인 내려가면 독서 환경, 그 다음 빈칸 다음에 보면 부모, 가정. 이런 환경은 무슨 환경이겠어? 부모 환경이란 말 없잖아. 그럼 가정 환경이지 뭐. 이런 거를 뭘 시간을 끌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이거 두 문제 푸는데 각각 1분 그 정도로 풀어야지. 여기에서 5분씩 써버리면 시간이 남나 모자라지. 자, 다음 3번 기억, 니은. 이것도 수도 없이 반복한 거죠. 인지주의, 그 전에 형식주의, 인지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주의. 작년에 몇백 번 얘기했어. 몇백 번. 따라서 인지주의에서는 뭘 하느냐? 필자의 인지구조를 염두에 두는 거죠. 필자의 인지구조.
다음 밑에 내려가면은 필자는 작문 과정에서 끝없이 뭐를 의식합니다. 공저자. 내가 글을 쓰는데 누가 읽을 거야? 그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글을 조정하겠죠. 따라서 예상 독자가 답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걸 뭐 교육론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들인데 다. 다음 4번. 이것도 작년에 100번 이상 한 거. 우진왕이 맹가론 우진왕이 금상을 맹갈다. 금상을 맹갈다. 앞에 관형사절에 의미상 목적어가 되죠. 그럼 목적어가 답이고, 왕의 죄 지은 각시를, 왕이 죄 지은 각시를, 죄 지은 각시가 죄를 짓다. 각시는 주어가 되죠. 관형사절에 의미상 주어니까 답은 목적어와 주어 이렇게 되죠. 5번. 5번도 참 이거 웃기는 문제죠. 이런 걸 뭘 문제로 내. 문제가 이다체야. 이다체 밑줄. 그러면 기억에는 무슨 체냐. 이다체를 줬으니까 가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가면은 중략 앞에 되었음이라. 그러면 이다체지. 아니 씀이라가 어디서 씀이라가. 이다를 줬으면 답도 이라를 써야지. 뭐 이상한 걸 써놔. 이라체. 다음에 밑에는 내면 뭐에 내면이 나왔어. 내면. 김동인 내면 고백체. 이것은 문학사 1920년대 기초하자. 기초. 거기다가 답을 줬어. 형님 마침내 고백할 날이 왔습니다. 고백 나왔잖아. 그게. 찾았으려는데 그거를 못 찾았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고백. 다음 나무꾼 밤나무 파생어 합성어 하다음에 되도록 갖은 달언이 나왔어요. 되도록 활용형이 되도록 부사가 된 거고, 갖은 갖다 갖고 갖은 활용형이 관형사가 된 거고, 다르다 다르고 형용사가 관형사 다른이 된 거죠. 품사는 바뀌죠. 자, 이런 것도 작년에 많이 다뤘죠. 특히 다른, 이 다른은 여러 가지로 시험 나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런 거.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출문제에 있었어요. 유사한 게.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조금씩 바꾸지. 그래서 6번까지 참 이게 뭐야 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7번. 이거 참사랑에 답 달아놓은 거 보니까 정확하게 다른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가 쓸데없는 소리, 물화일체를 자꾸 답으로 하는데 물화일체가 아니다. 물론 A 부분에 쭉 나오는 것은 전부 자연친화입니다. 물화일체라기보다는 자연친화,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이 몸이 이렇게 구는 것도 굼은 굼, 행동하다, 굴다. 너 그렇게 못되게 구냐? 할 때 굴다, 굼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역구는 이셨다 돼 있죠. 역구는 왕을 생각하는 거니까 충성을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기억은 자연친화, 물화일체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네 기억 밑으로 보면 기억이 두 개 있죠. 화제가 자연친화를 넘어서는 모적 삶과, 응? 자연친화를 넘어선대. 그럼 자연친화를 넘어서면 물화일체냐? 아니 자연친화나 물화일체는 같은 거잖아. 같은 거. 그러니까 넘어선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고 생각하고 옆에 또 보면 현실의 이념적 윤리, 현실의 이념적 윤리? 응? 이거 보면 답이 나오죠. 조선시대 선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 시험을 쳐서 급제해서 기회가 되면 왕 옆에 가가지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정치에 참여하죠. 그게 잘 안 되면 사표 내고 은퇴합니다. 이황 사표를 여러 번 냈다고 그랬죠. 은둔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은둔. 은둔 혹은 은일. 은일지사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전 문학의 한 챕터가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은둔, 은일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구절을 찾았으라 그랬으니까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시였다. 이거 찾았으면 되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본문에 있으니까 그냥 맨 마지막 줄 딱 한 줄 그거. 이 몸이 이렇게 사는 것도 역군은 시였다. 그랬어요. 구절. 그래서 이거는 구절이라 그랬으니까 역군은 이셨다. 역군은 이셨다. 그것만 답이 될 수도 있긴 해요. 그러나 아니 그런 거 왜 그냥 그것만 뜯었어. 이 몸이 이런 굼도 역군은 이셨다. 이렇게 쓰면 되죠. 해당되는 구절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래도 답 주고 저래도 답 주고 그럴 거예요. 이 몸이 이런 굼도. 자, 근데 조건에 보면은 장면 및 현실 세계 이념적 윤리에 대한 의식을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뭐 다 쓰는 거가 더 좋겠죠, 느낌상. 자, 8번 문제. 기억, 니은 해당되는 걸 써라 이거죠.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관점 또는 평가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사건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했어요. 평가를 찾으면 쭉 보다 보면 끝부분에 가면 가련타 나오죠. 그것만 쓰면 돼요. 그것만. 가련타, 불쌍하다 이런 뜻이니까 평가가 되죠. 병입 골수하였으니 누가 살려낼꼬. 그게 평가인가? 그거는 병이 들었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가련타만 쓰면 됩니다. 가련타. 그리고 인물의 정서에 이러면 공감밖에 더 돼. 공감.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또 나왔고. 그러면 공감. 그죠? 지금 저쪽 청와대에 있는 한 사람은 공감 능력이 없죠. 국민들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감. 작년에도 나왔어요. 올해 또 나왔어. 공감. 다음 9번. 이제 4점짜리로 가는데 4점짜리라고 어렵지가 않아요. 9번 문제. 온라인 대화의 세 번째 조건. 준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모티콘 등의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인 그거 동그라미 쳐놔요. 그게 답이야, 그게. 그래서 두 가지를 쓰랬어. 두 가지를 쓰랬으니 그 내용을 두 가지로 뜯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한 이유는 빌려준다, 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뭐 누가 왔어? 들어오세요. 왜? 그래서 두 가지로 끊어서 쓰면 되죠. 그래서 밑에 A를 보고 쓰래. 그럼 A를 쓱 보게 되면은 영상 자료 보여줘. 숙제 패러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그랬어요. 자, 거기 이모티콘이 우는 거 있죠. 우는 거. 아니 진땀 흘리는 건가? 눈 2개, 입, 그다음에 땀방울 2개씩 이렇게 있어요. 자, 그 이모티콘을 썼는데 그 이모티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했는데 이모티콘하고 흐흐는 같은 거죠. 이모티콘하고 흐를 뭉쳐서 애매한 의미를 전달한다. 그거 한 가지 지적하고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그 문장을 썼는데 그 문장이 또 애매하죠. 빌려준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애매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두 가지를 쓰면 됩니다. 이모티콘하고 그림 문자하고 흐흐를 묶어서 하나. 다음에 문장을 뜯어와서 하나. 둘 다 애매하죠. 다시 말해서 긍정, 부정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 그걸 지적해주면 되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걸 뭐 교육론을 공부해야 되나? 그냥 풀면 되지. 그 다음 10번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돼요. 조금 까다롭게. 그런데 조건을 이렇게 보면 도표가 위아래로 있는데 소단원 1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데
밑에 거는 A 필자 점검, 프로토콜 분석하기, B 필자 분석하기. 이게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써주면 되잖아. 그것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앞에 거 가는 이거는 교과서 그대로야. 따라서 일반적인 지식 전달의 형식 그대로죠? 이거 쓰면 돼, 요거. 그럼 나는 뭘 써? 나는 이거 하기 전에 학생이 여기서는 필자가 됩니다. 그죠? 나야 간결하게 이렇게 도표를 이용해서 쓰지만 여러분들은 말로 써야 되죠. 필자인 학생들의 학생들의 프로토콜을 분석 검토한 후에 학생들의 프로토콜을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뭐 검토하는 후도 좋고 검토하여도 괜찮겠죠. 이렇게 되면 되죠. 다른 걸 찾았으면 그걸 말로 만들어서 쓰면 돼. 이걸 뭐 외울 게 있나 뭐가 있나 두 개 이렇게 비교해 봤더니 달라진 거는 학생들, 필자가 될 학생들의 점검 활동을 분석한 다음에 학생들 상태를 먼저 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처방을 한다 이거잖아. 그러죠? 이것은 가는 학생들 수준 안 보고 통째로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거고, 요거는 학생들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그 학생들의 맞춤형으로 전달을 해준다 이 말이야. 지식을 그거를 말로 써주면 되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렸을 거야. 근데 이렇게 비교해보면 딱 그거밖에 없잖아. 달라진 게. 그러면 그걸 찾아서 쓰면 되는 거지. 다음에 오른쪽에 계획하기 찍 화살표죠. 위에가. 그건 선조성, 선조적 지필. 밑에를 보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가 있죠. 다. 따라서 회기적, 그죠? 회기적 지필 과정. 뭐 그거 쓰면 되는 거지. 선조적 또는 선조성, 회기적 또는 회기성. 이걸 써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올 때 여기가 그래도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다. 자, 다음 11번 문제. 이것도 참 뭐 이걸 문제라고 냈나 싶은데 이거 배워야 되는 거야? 나야 수없이 말했죠. 매개 모음 의는 양모음이기 때문에 다른 모음을 만나면 자동으로 탈락한다. 탈락은 규칙이다. 한 1000번은 말한 것 같은데? 먹으니 의가 있어요. 가니 의가 없어요. 가니니까 모음 뒤죠. 모음 뒤에 의 탈락. 알다에 은이를 붙였더니 의가 탈락하고 리을이 만나니까 리을도 탈락해서 아니가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리을 뒤, 모음 뒤, 리을 뒤 이게 들어가면 돼. 모음 뒤, 리을 뒤. 리을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써주든지, 자음, 리을, 뒤 이러든지. 이거 하나 들어가면 답이야. 그죠? 여기 이거 조건에서 탈락한다. 이렇게 하나가 답이고, 두 번째가 조금 생각을 해야지. 탈락이 일어난다. 모음 첨가가 일어난다는 것보다도 탈락이 일어난다. 이게 설명적으로 타당성이 높다. 그 이유를 쓰래.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를 쓰면 되는데, 봐. 모음뒤 자음뒤에 탈락이 됐지. 그럼 남은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먹으니하고 먹니. 먹으니, 먹니. 이거를 모음 첨가라고 하면 분포 조건이 기역 다음이라고. 근데 얘도 기역 다음이라고. 아니, 같은 기역으로 끝났고 같은 어간인데 얘는 왜 첨가되고 얘는 왜 첨가 안 되냐?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 그죠? 그거 써주면 돼. 그거. 같은 분포 상황에서 연결어미는 모음이 첨가되고 음은 종결어미는 모음이 첨가 안 된다. 그것도 왜 이러냐 이거? 응? 우리가 말할 때 이게 연결어미니까 을을 넣어야지. 이거는 종결어미니까 을을 넣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한국 사람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수없이 말을 하면서 너 밥 먹었니?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의문문을 쓴 거야. 의문 종결어미 니를 썼어. 이러는 사람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서 생각을 해서 문제에 맞게 문제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음뒤나 리을뒤는 양쪽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신경 쓸 게 없는데 기억은 다르다고. 다르는데 왜 같은 조건에서 얘는 의가 첨가되는데 얘는 왜 첨가 안 되냐? 그걸 설명할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의가 있다가 자음뒤에서는 의가 살아나고 모음뒤에서는 탈락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 말입니다. 연결어미 은이는. 종결어미는 처음부터 그냥 니야. 처음부터 의가 없는 거야 걔는. 이렇게 문제를 냈잖아. 그렇게. 그럼 문제에 맞춰서 쓰려는 대로 쓰면 답이다 이 말입니다. 12번 이것도 점수를 주려고 그냥 발버둥을 차고 출제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건 몰랐지? 거기 앞에 상대에게 자신만 알고 있다는 생각, 자신만 알고 있다 밑줄, 그게 키워드예요. 자신만 알고 있다. 그럴 때 음은 종결어미 지를 쓸 수 있습니다. 음은 종결어미 지의 출현 조건입니다. 음은 종결어미 지의 출현 조건은 상대에게 거기 자신이라고 나왔는데 자신이나 자기는 같은 말이죠. 자신으로 써도 무방해요. 실제로 자신과 자기는 같이 쓰이는 건데 이게 제기대명사로 쓰인다는 걸 아니까 출제한 사람은 그래서 일부러 자기 대신에 자신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나 같은 거죠. 자기 자신 같이 쓰이죠. 우리 상대에게 자신만 알고 지 출현 조건은 상대에게 자신만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상대는 모르는 것, 상대는 모르는 것, 상대는 모르는 것, 땡땡. 화자만 말을 바꿔요. 화자만 알고 있는 것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요런 조건일 때 지가 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음은 종결어미. 요건 몰랐어? 일반적인 음은 종결어미 어아는 이런 특별한 조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몰랐지? 자연스럽고 요건 몰랐어? 하는 거는 부자연스럽다 말입니다. 내일 소풍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건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어기고 있어요. 이 조건을 어겨요.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내가 모른다는 거죠. 이 조건을 어기고 있어요. 내일 소풍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이건 안 됩니다. 몰라서 묻는 문맥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거 언급해주면 되는 거야. 그거. 이건 이거 황당무계한 문제야. 12번도. 이게 뭘 연구해야 되냐. 그냥 있는 대로 작문만 하면 되죠. 그 다음 13번이 조금 어렵죠. 그런데 작년에 박제산 봄바다에서는 설명한 적이 없는데 송수건 산문에 기대어 이거는 한 적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죠. 산문에 기대어는 제망매가 패러디다 이런 얘기 했죠. 제망매가 패러디. 제망매가는 죽은 누이를 추모해서 지은 노래 아니에요? 자, 가시를 보세요. 누이야 가을산 그림의 그림자 눈썹 두어 개 살아서 보는가 깨끗한 눈물 돌로 눌러 죽이고 그 눈물 끝을 따라가면 즈문 밤에 강이 일어서던 것을 보느냐.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이 가라앉았대요. 따라서 자살했다는 걸 연상할 수 있다. 돌로 살아서 돌로 살아서 온다. 물고기로 살아온다. 자, 죽었다가 살아온다. 그랬으니까 강물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죽은 누이한테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강물을 바라봅니다. 그 강물 속에서 산 그림자가 죽은 누이의 눈썹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죽은 누이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 다시 영원히 산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의 공존, 삶과 죽음의 긍정, 삶도 긍정하고 죽음도 긍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12월 5일 여러분이 임용시험 치던 그 전전날인가? 도깨비가 드라마가 방송됐어요. 그 도깨비가 지금 2회 했죠. 목통가 해서 난 둘 다 봤는데 오랜만에 드라마 보면서 재밌었어. 그래서 구질구질한 현실 얘기 안 나오고 도깨비 얘기 나오고 불멸 또는 죽음, 저승사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삶도 아름답지만 죽음도 역시 아름다운 것이고 삶이 가치 있다면 죽음도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에서 삶, 죽음 나오면 그냥 둘 다 긍정이 정답이라니까. 둘 다 긍정. 삶은 긍정하고 죽음은 부정하고. 그런 바보가 무슨 시를 썼겠어. 시인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똑한 말을 한다니까. 그 읽어보니까 삶과 죽음의 공존이네. 다음에 나를 보세요. 환한 꽃밭 같네. 환한 꽃밭 같대. 되게 플러스. 눈이 부셔. 플러스. 저 꽃밭에 저것은 저승사리가 아닌가? 자, 그게 저승사리 밑줄. 아니, 꽃밭이 아름답대, 환하대. 근데 그게 저승사리래. 그러면 저승이 꽃밭처럼 아름답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면 죽음의 긍정이지 뭐야. 그 다음 문단. 섬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살았다 해도, 이건 경상도 말이에요. 살았다 해도. 기억을 발음하면 캐가 되죠. 살았다 해도 그 많은 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고. 밑줄. 죽은 사람과 사는 사람이 숨소리를 나누어. 그러면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정신적 교통 같은 걸 한다는 거야. 그러면 삶도 인정하지만 죽음도 인정해야 그 교통이 가능할 거 아니야. 반짝이는 봄바다. 아니, 죽은 사람 사는 사람 바로 밑에 저승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봄바다도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지. 우리가 어릴 때 우리까지를 사랑한 남평 문씨 부인은 그러나 사랑하는 아무도 없어서. 이제 남평 문씨 부인은 사랑이 넘치는 여자였는데 사랑을 해줄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자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찬란한 목숨을 풀어헤쳤더라. 아니 설레는 물결, 뭐 환한 꽃밭, 좋은 거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찬란한 목숨을 무슨 뜻이냐? 화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해? 찬란한 목숨, 생명에 대한 긍정. 그렇잖아. 목숨이 찬란하다면 삶에 대한 긍정 이거지. 그런데 그가 죽었어. 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그리는 시를 썼으니까 추모, 그리움 이게 드러나지. 다시 말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하고 삶에 대한 긍정과 죽음에 대한 긍정, 그거하고 추모, 그리움 이런 게 들어갑니다. 아니 내 설명을 들으면 이게 쉬워 어려워 더 쉽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무슨 거짓말해 지어서 말해 여기 다 써 있잖아. 써 있는 거 찾아오면 된다니까. 그 다음 문제는 아마 전체 인원이 대부분이 부분 점수는 받을 거예요. 4가지 찾아서 쉬어. 그거는 다 쓰는 것 같아. 4가지. 그지? 흰 두루마기, 검은 갓, 그지? 편발, 그 다음에 상투. 이거는 누구든지 찾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렇지만 아니야. 8,500명이 응시했기 때문에 그 중에 800명 정도는 이것도 틀렸을 거야. 진짜야. 절대로 다 못 맞아. 아니, 그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 헌책의 함축적이면 사조를. 아니, 헌책은 낡은 책이잖아. 그러면 사조를 쓰랬으니까 낡은 사조지 뭐. 그게 답이야. 낡은 사조. 좀 풀었으면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사조가 되는 겁니다. 사조라는 것은 사상의 흐름, 사조라는 말이 사상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트렌드, 텐던시. 그걸 번역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생각의, 사상의 흐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21세기라고 21세기인데 청와대에 있는 어떤 사람은 20세기 독재자 그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조가 안 맞죠? 그럼 결국은 촛불 시위를 유발시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시대 현실은 변화해 갑니다. 그 시대 현실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조가 계속 생겨나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과거의 사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김직원의 태도는 맨 끝에 보게 되면 애틋한 최후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 그 앞에도 내용이 많아요. 김직원하고 비유가 되는 것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왕구규가 나오죠. 청나라, 청조에 대한 맹목적 충성. 그죠? 아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청나라라는 것은 왕조죠? 왕조라는 건 독재죠? 그것도 개인 독재죠? 나는 왕조 싫어한다고 작년에 수없이 말했어. 나는 조선시대 왕이건 고려시대 왕이건 왕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아니, 왕이 뭐야 도대체. 그지? 그래서 왕은 없다야. 왕은 없다. 우리가 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개인이 다스리는 청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충을 한다고요. 이것보다는 이것도 가치가 조금 있죠. 이것보다는 진리, 진실, 정말로 중요한 평등, 그죠? 또 물론 평등 앞에 자유가 들어가요. 누구의? 개인 독재에 맹목적으로 수정하면 안 되고 모든 인민의 원래 국민이란 말은 20세기 초에는 안 썼어요. 인민이라는 말을 전체적으로 썼는데 북한이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만들잖아.
그래서 남한은 그때부터 인민을 안 쓰고 국민을 만들어 쓴 거야. 원래는 인민이 통일어였어. 통일어. 사람들. 모든 인민 또는 모든 인간 모든 국민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의 왕조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참 안타깝다. 이 내용을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일제시대 초기라고 합시다. 조선 왕조에 대한 맹목적 충성. 지금 우리가 21세기 관점에서 보면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 망할 고종, 민비, 쓰레기들, 대원군. 국민을 개 돼지 줄 알고 국민을 죽였잖아. 국민을 피땀을 뽑아먹는 이 개 돼지 같은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충성을 한단 말이야? 뭘 위해서? 나는 양반이네. 지랄병을 떨어. 양반이 대단한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양반이 해야지. 지만 양반이야? 다시 말해서 양반을 주장하는 놈은 노비나 노예를 인정하는 놈이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재벌은 대단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재벌은 전부 죄인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 생각은 못하고 그저 그냥 과거의 습관, 흰옷, 상투, 갓, 뭐 하는 짓이야 그게?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서 과거의 전통에 맹종하는 거, 묵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아, 저거 어떻게 인간이 저러냐? 머리가 좀 트이면 좋은데 왜 저럴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점점 더 나은 사상을 가져야지. 근데 그런 걸 못하고 맨날 과거에만 집착해. 그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봐. 시간 얼마 안 걸리지? 이건 내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길지? 이걸 풀었다고 생각해봐. 30분이면 다 하겠다. 30분이면. 그래서 작년에 모의고사를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거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낑낑대야 돼. 근데 대충 쓰고 모른다고 치고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실력이 느나. 기를 쓰고 모의고사를 풀었어야지.